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추가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자산 매각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일각에서는 200조 원이나 되는 부채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뉴스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력이 적자의 늪에서 계속해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죠. 맞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재무구조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사실 시점과 방법이 문제였지 전기료 인상은 예상했던 수순인데요. 그런데 이제 특정 대상의 요금만 올렸습니다. 어디를 올린 거죠? 주로 대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것이죠. 네. 이번 전기료 인상은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7조 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가 201조 원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전력은 비싸게 구입을 하는데 전기료는 계속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못 올리니까 팔면 팔수록 손실이 났고요. 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꾸준하게 거론돼 왔습니다. 네. 당초 한전은 2026년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국회에 이제 보고를 할 때 올해 인상이 필요한 요금 폭을 1kW 시당 51.6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요금 인상폭은 1kW 시당 21.1원이니까 지금 한 3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에 따라 이제 한전은 이번에 산업용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1kW 시당 이제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요금 인상률로 보면 6.9%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가압 요금은 이제 동일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생기는 한전의 추가 판매 수입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4천억 원, 내년 1년간 2조 8천억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이제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 2천 호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는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으로 주로 대기업이 해당됩니다. 네. 그런데 한국전력이 이번에 대기업 대상으로만 전기요금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한마디로 더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더 내라 이런 것이죠. 돈이 많으니까 더 내라. 네, 그렇죠.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의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물가와 서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서 이제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정부는 인상 대상이 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이니까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이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생각인 거죠. 네. 네.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는 그렇고 이제 다른 자구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이제 당연히 전기료만 올려서는 대규모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선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본부를 줄이는 등 이제 구조조정으로 본사 조직 20%를 줄이고요. 사업소 조직도 25% 축소를 합니다. 네. 한전은 이제 상징적 자산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인재개발원 부지도 매각할 예정인데 이 매각 수익이 한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크네요. 네, 그렇죠. 네. 또 전력 ICT 서비스 자회사인 KDN 지분도 이제 국내 증시 상장 후에 20% 매각을 추진합니다. 네. 또 필리핀 태양광 사업 보유 지분 38%도 매각을 하는데 이게 한 500억 원 정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과요? 네. 이 김 사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을 했고요. 예. 이제 위기를 조속하게 타개하고자 재정 건전화 계획은 물론 특단의 자구책도 성실히 이해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금은 이제 대기업 대상으로만 올렸는데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는 건 이제 앞으로 조만간 가정용도 올릴 거라는 걸 좀 암시하는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 부채가 이제 상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방법들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까? 이번에 대기업 전기 요금만 올렸잖아요. 사실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 기업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아까 한전이 올해 필요한 전기 요금 인상폭이 1kW 시장 51.6원이었는데 네. 상반기에는 아까 21.1원밖에 안 올렸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러면 한 3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기업만 10.6원 인상한 것은 딱 봐도 부족해 보입니다. 10.6원 인상도 대기업에만 그렇죠. 인상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대기업 인상한 거 평균을 내보면 1kW 시장 한 5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갭이 지금 25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언젠가는 요금을 더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 방편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다만 지금 한전 회사채를 찍을 수 있는 한도가 거의 꽉 찼거든요. 네. 이번 인상으로 이제 회사채는 추가로 한도를 확대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인상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부에서도 뭐 이번 요금 인상이 부족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정부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한전 재무 구조를 완전 해소하진 못한다. 앞으로 한전 재무 구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물가 부담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고 있다.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데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하니까 내년에는 변수를 보면서 뭐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한국전력이 발표한 결정에 대해서 네. 이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정부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물가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서 대기업만 전기료를 올렸다고 했지만요. 예. 그렇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정용과 소상공인 전기료를 이제 묶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이 표를 의식했다는 비판을 좀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정부도 대기업만으로는 적자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고요. 네. 그러면 한전을 살리려면 전기료를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올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내년 4월 이후에 한전에 떠넘겨서 뭐 조삼모사인 셈인데 이 공기업의 심각한 적자 문제를 총선 때문에 미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정부는 요금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런데 결국 전기료를 덜 올려서 한전이 부채를 안고 있으면 그만큼 이자 비용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또 나중에 한전이 아는 부담은 언젠가 국민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적자는 뭐 세금으로 메우든 네. 전기요금 추가로 인상을 하든 뭐 두 가지 중 하나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네, 뭐지 나중에 결국 올리더라도 네. 일단 지금은 그 가정용은 올리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뭐 가게에서는 별다른 저항이 없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네. 대신에 이 산업계에서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 경제단체들도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방안에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요.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올해만 2차례 인상으로 기업 원가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것은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요금 인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국경제인협회는 올해는 이제 원가가 더 저렴한 산업용이 주택용을 역전한 상황까지 왔다면서 이번 인상으로 이제 격차가 더 커져서 전체 에너지 사용에 이제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물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이미 환계 상황까지 기업들이 놓였는데 경영 활동 위축 심화가 우려된다면서 이제 원가주의에 입각한 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이 경제 단체들 반응은 그렇고 네. 실제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 기업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자업체 같은 경우에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번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네.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인상분을 적용하면 3천억 원에 가까운 요금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예. SK하이닉스는 1,350억 원대에 이르고요. 또 대표적 제조업종인 자동차와 조선업계도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를 했고요. 전기요금 지출 감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네. 조선업계는 전력 효율이 낮은 노후 장비 교체, 장비적 설비 투자 등 전기요금 지출을 최소화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관련 소식 들어봤고요.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ELS 파생서 1,000억 원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생 상품 투자로 네. 또 대규모 손실을 낸 곳이 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이 그 주가 연계증권 ELS 관련 파생 거래에서 평가 손실 한 962억 원을 냈습니다. 네. 뭐 ELS는 이제 코스피와 홍콩 H 지수 등의 기초 자산을 묶어서 이제 투자하는 상품인데 네.
이 기초자산이 정해진 구간을 유지하면 수익이 나는데 이 손실 구간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돈을 날리게 돼서 상당히 고위험 상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증권사, 그러니까 ELS를 발행한 증권사는 이제 운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해지를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은행이 증권사를 상대로 해지에 활용되는 파생 상품을 팔았고요. 네. 그러니까 해지 포지션을 설정하면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포지션을 잡는데 실제 시장과 괴리가 있는 평가 모델을 적용해서 이제 손실이 난 것입니다. 네. 이 말만 들어도 이제 금융 상품이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한데요. 실제로 이 상품을 구조하는데도 상당히 복잡한 변동성을 추정하는 모델이 적용이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 추정 모델에 오류가 발생해서 손실이 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발견했으니까 네. 다행인데 그렇죠. 이게 어떤 외부 감사에서 걸린 겁니까? 아니면 은행 자체적으로 발견한 겁니까? 우리은행은 올해 6월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을 했어요. 기존 모델에서 이제 활용하는 평가 가격과 이제 시장가에는 괴리가 상당하다는 점을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네. 회계 추정 방식을 수정하면서 결국 1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기도 했는데 우리은행은 이를 이제 금융감독원에 보고는 했고요. 금감원도 이를 인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뭐 1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냈지만 이게 뭐 금융 사고라기보다는 이제 평가를 좀 추정 잘못한 일반적인 손실로 봤습니다. 실수다. 예, 네. 뭐 그렇죠. 이제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반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 평가값이 장기간 오류인 상태로 방치되다가 6월 말이 돼서야 이를 발견해서 수정을 하고 대규모 손실을 인식한 것 자체가 네.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 뭐 이런 지적인 것이죠. 일종의 금융 사고에 가깝다는 겁니다. 업계에서 이제 파생 상품 손익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하고 뭐 프런트와 리스크 파트, 이제 크로스 체크까지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네. 올해 상반기 말에야 문제를 인식했다는 건 이제 손익 평가 주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우리은행은 작년에 네. 수백억 원어치 직원 횡령 사고도 있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네, 조금 더 시스템 관리에 철저해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